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한 울진 산불이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됐습니다. 울진군 북면의 한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이 열흘 동안 축구장 2만여 개 면적의 산림을 태우는 모습에 지역민들의 마음도 바짝 타들어갔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이재민들은 임시주택에 머물고 검은 산엔 벌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산림 복원에는 30년도 더 걸린다고 하네요. 울진 산불이 남긴 피해와 교훈이 이렇게나 큰데도 지난 1년간 경북에선 140여 건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방과 조기 진화 시스템에 허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실화가 없도록 모두의 주의가 더해져야겠습니다. 3월 3일 금요일입니다.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전해드립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외관 부근 152km 지점입니다. 4차로 쪽으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 중인데요. 8시 6분경 발생을 했는데 여전히 사고 처리 중입니다. 구간 2km 정도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현풍 방향으로 남대구 나들목 입구 쪽 1차로입니다. 승용차와 화물차 관련 3중 추돌 사고 있으니까요. 구간 참고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호국로 도곡내거리에서 구구터널 방향으로 구구터널 50m 못 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 쪽으로 승용차 추돌 사고 있고요. 지범로 쪽으로는 범물내거리에서 용지내거리 방향으로 범물내거리 지난 지점 2차로 쪽입니다. 버스 고장으로 인해 비상등 켜고 정차 중입니다. 검단로는 검단내거리에서 복현 오거리 향하신다면 복현 오거리 신호 2번 정도 예상하셔야겠고, 성북로 쪽으로는 성북교에서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좌회전하신다면 지체 보입니다. 구마로는 성당내거리에서 감천내거리 방향으로 답답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아침 출근길은 어제와 비슷했는데요. 낮 기온이 올라갑니다. 대구 낮 기온 16도 예상되고요. 대부분 지역 1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는 영상권의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7도, 습도는 35%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교육계 소식부터 하나 들을까요? 네, 어제가 새학기 첫날이었는데요. 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가 임금 체계 개편을 좀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예고를 했습니다. 연대 회의는 어제 오전 그 대구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협의조차 거부하는 시도교육청의 책임을 물어 오는 31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을 선포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들은 연대 회의가 일단 그 대구 교육청에서 왜 이런 발표를 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이게 그 올해 그 전국 시도교육청의 집단 임금교섭 대표가 이제 대구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교육청에서 좀 파업을 좀 이어가고 있는 건데, 그 이들은 그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총파업 이후 임금체계 개편 논의 자체를 좀 거부하고 기본금 1.7% 인상안만 고수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을 오래 일할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저임금 체계로 고착시키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총파업을 벌일 때는 이제 임금 교섭을 벌인 지가 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나 됐나요? 지난해 6월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 이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전국 운수 사회 서비스 노동조합 전국 교육 공무직 본부 등 그 3개의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와 임금 집단 인식 교섭을 좀 시작을 했고요. 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그 5차례 본교섭 또 15차례 실무 교섭이 좀 이제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유의미한 좀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교육청 측이 그 1.54% 정도 좀 처음엔 제시를 했다가 지금 1.7%까지 좀 소폭 인상안을 올린 상태인데, 기본급에만 한정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기 연대회의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부가 정규직인 공무원은 2.7에서 한 5%까지 좀 올렸는데 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좀 임금 격차를 좀 두는 것은 차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 측은 좀 원론적인 입장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임금체계 개편은 장기적으로 좀 검토할 나갈 문제고 신학기 학생들의 좀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다른 시도 교육청과 좀 공통 의견을 도출해서 노조와 임금 교섭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 뭐 언발을 오줌 누기식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아마 모두가 공감할 것 같네요. 네, 뭐 좀 장기적인 이런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청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 남구 지역의 1인 가구 수가 전체 절반을 넘은 5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구시 전체로 보더라도 3가구 중에 1가구는 1인 가구였는데요. 올해 1월 기준으로 이 대구 남구는 전체 76,438가구 중에서 52.2%가 혼자 사는 세대였습니다. 네. 이 2가구 중에 1가구는 1인 가구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 중구의 경우에도 전체 49.7%가 1인 가구로 나타났고 이어서 서구와 동구, 이 북구, 달서구, 달성군, 수성구 순이었습니다. 이 대구시 전체로 놓고 보면 이 38.7%의 가구가 혼자 사는 가구였습니다. 네. 이 남구의 1인 가구 중에는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20, 30대 청년층의 비중이 36%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홀몸 어르신인 60, 70대도 30.9%에 달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뭐 비단 남구만의 문제는 아니긴 네. 하지만 그래도 남구가 최근에 주목받은 이유가 뭐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지난달 28일에 남구의회에서 남구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만큼 남구의 1인 가구 문제는 지난해 남구청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이 홀로 사는 고독사 문제를 또 연구해서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맞아요.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공유주택 등 주거사업 지원, 또 건강지원사업, 여가생활 지원사업 등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항목과 관련해서 실태조사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같은 조례를 발의했던 강민욱 남구 의원은 이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삶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남구 내에 있는 거주 형태를 파악하고 이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남구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안을 좀 마련하게 되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남구뿐만 아니라 이 대구 전반적으로 1인 가구 수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에 대한 대구시 차원의 지원책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뭐 MZ세대로 불리는 청년층도 마찬가지지만 홀몸 어르신들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세대이기 때문에 주거 형태를 잘 파악을 해서 이 시 전체적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네, 박 기자 다음 소식 볼까요? 네, 사건 소식 짧게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그 대구지검 여성아동 범죄조사부가 그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북 영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직원 53살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좀 청구를 했습니다. 네. A 씨는 지난해 9월 취침 시간 이후 자신이 근무하는 그 장애인 복지시설 내 여성 생활관에 좀 그 몰래 들어가서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 장애인 2명을 좀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그는 범행이 좀 발각되자 연락을 끊고 잠적을 했다가 약 5개월이 지나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후 검찰은 그 사건 송치 후에 보안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서 이 A 씨에 대해서 장애인 학대 혐의를 추가해서 기소를 했고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지자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의 지원을 좀 의뢰한 바 있습니다. 네, 뭐 지원을 의뢰했다고 하긴 하는데 이 장애인에 대한 성적 피해가 왜 이렇게 작게 발생하는 걸까요? 그러게요. 이게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좀 그 처벌이 좀 약하다 뭐 이런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잘 네.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 드러나지가 않는 문제가 있는데 뭐 이런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좀 수사가 필요할 것 네, 같아요. 경찰 수사도 중요하겠지만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책 마련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두 기자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톡으로 넘어가 볼 텐데 오늘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하나인 수성의료지구, 이 수성구 수성알파시티 내 롯데쇼핑타운, 이 대구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이 장기간 좀 표류하자 이 대구시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착공은 했지만 진척이 없는 이 사업. 이 롯데 측이 혹시 다른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현재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좀 추진될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워낙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좀 잊고 있었던 네. 사업에 가까운데 어떤 압박 카드를 꺼냈나요? 네, 그 홍 시장이 지난달 22일 그 간부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롯데몰 건설 같은 사업 지연을 좀 방치해서는 안 된다. 3월 첫째 주까지 딱 조만간이죠. 그 완공 시기를 명시하는 등 구속력 있는 협약서를 작성하라 이렇게 좀 간부들에게 지시를 한 건데 기업의 투자 유치도 좀 중요하지만 협약 체결 후의 집행 상황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이 롯데몰 부지에 대한 종합 합산 과세 대상 지정과 또 부지 환수 절차 검토 등 이런 협약이 결렬된 사태도 좀 대비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대구시장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는 이런 그 넓은 부지를 좀 확보하고도 방치되는 모습이 이 도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홍 시장이 지적했다는 네. 의미가 있고요. 일단 그 대기업이 마치 특혜를 보는 듯한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 건립 사업이 확정이 됐었죠? 네, 이게 분양을 받은 게 2014년이었습니다. 10년이나 됐네요. 네, 예, 아마 대구 부산 고속도로를 지나시는 분들은 이 수성 IC 인근에 있는 지역인데 2만 3천 평의 부지를 분양받았습니다. 네. 2019년에 건축 허가가 났고 롯데쇼핑 쪽에서는 이 쇼핑과 테마파크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계획을 대구시에 제출을 하고서 이 건축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이 분양 후 7년이 지난 2021년 5월에 공사에 들어갔지만 3년째 땅 고르기만 하고 있고 이 공정률은 2.4% 수준이라서 이 보통의 주상복합 아파트 같으면 벌써 다 올라가고 그쵸. 입주하고도 남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1cm씩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3년 동안 땅만 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당초에 이 백화점급 쇼핑몰이 들어설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좀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롯데쇼핑은 2021년 2월쯤에는 그 백화점 쪽으로 사업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해 5월 그 지상 8층에 지상 8층에 지하 1층 연면적 25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사업으로 좀 쇼핑몰을 짓기로 했다가 네. 말씀하셨듯이 5개월 뒤에는 이거 10만 제곱미터 규모를 정도 늘립니다. 그래서 35만 제곱미터 규모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발표가 나와서 기대가 더 커진 바가 있는데요. 네. 투자 금액도 당초 5천억 원에서 7,500억 원으로 늘었고 네. 2025년 완공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청 기자가 언급했듯이 그 변경 설계안은 좀 내놓지도 않았고요. 시간만 끌다가 부지를 좀 매각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좀 지역의 여론도 좀 많이 나빠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롯데 측에서 설명을 했긴 했겠죠. 네, 롯데 쪽에서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소비자들의 구매 방식이 이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이 기존 점포도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고 이 부동산 시장도 이 침체기라서 이 새로운 사업을 벌일 수가 없다는 게 롯데 쪽의 해명입니다. 네. 앞서 이 대구 도심에 있던 롯데마트 역시 이 롯데 쪽에서 철수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 몇 년간 불경기가 예상되지만 더 이상 대구의 투자를 더 미룰 수는 없다는 공감대는 있다고 롯데 쪽에서 밝히고는 있습니다. 네. 뭐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거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2014년에 부지를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좀 움직임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부분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짚어볼 부분이 롯데가 약속한 시설의 준공 지연으로 이게 지자체와 충돌한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긴 합니다. 롯데가 2000년 그 옛 부산시청 터를 사들인 뒤에 백화점과 107층 높이의 타워를 좀 건립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는데 2009년에 백화점만 짓고 좀 멈춘 바가 있거든요. 네. 결국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그 지난해 6월 그 사업을 촉구하면서 백화점 임시 사용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고요. 롯데 측은 빠른 완공 이제 2025년까지 완공하겠다. 뭐 이렇게 좀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백화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임시 사용을 얻은 이런 바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백화점 문을 닫게 해야만 다시 네. 공사를 짓겠다는 약속을 해주는 상황인데 이런 부산의 전례를 보면 우리도 뭔가 이 시 차원의 뭐 규제나 승인 쪽으로 채찍질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은 뭐 두 가지 이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는데요. 일단 세금을 더 매기거나 거기다 한 발 더 나가서 이 부지 환수 절차를 진행해 볼 것까지 이
주문을 했습니다. 네. 지금 지방세법에 따르면 건축 허가를 받아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영업용 토지에는 세율이 낮은 별도 합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네. 하지만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을 해서 세율이 높은 종합합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지방세 부담이 20%가량 커지고 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산정에도 영향을 미쳐서 롯데 쪽에 부과되는 세금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이 돼야만 그렇게 세금을 매길 수가 있는데 1년에 1cm씩 그래도 파고는 있어서 이게 네. 공사가 중단됐다고 볼 수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그렇지는 좀 않습니다. 이게 그 관할 지자체인 수성구 측의 말을 들어보면요. 네. 그 공사가 중단돼야 과세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제 말씀하셨듯이 땅을 조금이라도 파고 있다면 공사를 안 했다고 볼 수가 없어서 좀 난감하다. 뭐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어요. 네. 일각에서는 대구시가 롯데의 설계 변경 상황을 좀 들여다봐야 한다. 뭐 이런 지적까지 좀 나오는데 부지 매각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지연시키고 설계 변경 작업은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사실상 공사 중단으로 그쵸. 해석할 여지도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구시나 롯데가 이 부분을 좀 모르지는 않을 거고 결국 이번에 홍 시장의 최근 발언은 그 롯데 측의 사업에 좀 진정성을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결단을 빨리 내리라 뭐 이런 압박의 의미가 있다고 풀이하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뭐 아예 부지를 환수해 버리는 건 뭐 가능한 시나리오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네. 가능할까요? 이게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이 법률에 따라서 입주계약 체결 후부터 3년 이내에 공장을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 이 시기를 넘기면 계약 해지나 부지 환수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수성 알파시티 부지는 산업단지가 아니거든요. 이 공개 경쟁 입찰로 부지를 매각해서 착공 시기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수년간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을 지연해온 점을 들어서 이 법리적으로 좀 따져볼 수 있다는 게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허점을 좀 찾아봐야겠는데요. 근데 토지 환수가 뭐 사실상 일반 시민이 봤을 땐 이게 뭐 가능하겠냐 이런 게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환수 방안이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 이 부지 매매 계약을 하면서 토지 환수 등 좀 구속력 있는 조항을 일단 좀 넣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또 환수를 하더라도 롯데몰이 좀 개발될 것을 기대해서 인근에 좀 땅을 매입한 지주들이 이제 지가를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네. 땅을 매입한 지주들의 반발이 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면 절대 안 되겠죠. 근데 홍 시장이 협약서 다시 작성해라라고 이제 좀 공표를 했잖아요. 아까 3월 첫째 네. 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다 됐거든요. 뭐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나요? 네, 일단 완공 시기를 명시한 업무 협약을 다시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롯데 쪽에서는 연내 이 설계안을 만들어서 착공까지 한다는 이 계획이 비공식적으로 좀 흘러나오고 있긴 한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강수가 통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 또한 시간 끌기 위한 제스처일 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다가 부지 매각으로 가버리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텐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진짜 이런 내막이 있는 거라면은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롯데 측도 좀 난감할 거예요. 네. 이게 뭐 건설 경기도 최근에 크게 좋지 않고 원자재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뭐 여론이 나빠질까봐 좀 다급한 모양새를 보이는 게 그 이번 주에 그 제가 뭐 대구시청을 좀 출입하긴 하지만 네. 기자실에 홍보 담당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롯데 측에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해명을 하는 이런 뭐 좀 시간을 가졌는데 롯데 측은 이 개발 계획들을 좀 잘 세워서 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조만간 좀 보여드리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설계 변경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내부 검토 중이기 때문에 지금 확답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단서를 달고는 있습니다. 이제 2014년 롯데 측이 대구도시공사를 통해서 사들인 부지의 가격을 보면요, 지금 1,255억 9,100만 원이었는데 네. 그 사이 그 10년 가까이 땅이 지났습니다.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 지난해 말에 공시지가를 보면 이게 2,119억 원에 좀 달하거든요. 와. 그 조만간 사업 계획과 관련한 어떤 발표가 있을 것 같다는 추측은 좀 가능한 상황이지 않을까. 뭐 저는 이렇게 보긴 하는데 일단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뭐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라도 롯데 측이 빨리 발표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롯데도 전례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아마 청취자들께서도 보시는 게 이 대기업들이 땅을 사놓고 한동안 묵혀놨다가 이 땅값이 시세 차익만 보는 거죠. 올라가고 나서 시세 차익만 보는 경우 네. 최근 뭐 이재명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혹 가운데 이 두산에 이 시세 차익을 줬다는 의혹도 있었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홍준표 대구시장도 더 적극적인 강경 자세를 취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대구시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들을 최대한 강구하는 게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대구 시민에게 득을 위한 것이었는데 대기업만 배를 불리게 해서는 안 되겠죠. 두 기자의 이슈톡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3 대구 국제 섬유 박람회 프리뷰인 대구가 개막을 했습니다. 올해로 21주년을 맞았는데요. 국내 최대 섬유 소재 비즈니스 전시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서유리 리포터가 다녀왔죠. 네, 대구 국제섬유박람회는 3월 2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완전한 대면 전시회가 열려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전시장에서는 다양한 원사, 첨단 신소재, 섬유 기계 등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프라이빗 상담회와 패브릭 트렌드 세미나, 그리고 신진 디자이너 육성 포럼 같은 부대 행사도 열렸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대구 경북 섬유산업연합회 이정우 본부장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팬데믹 분위기에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국내 302개사가 참가를 해서 전년도 대비 약 한 40% 이상 증가한 규모로 전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약 한 15개국에서 해외 바이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는 이제 동남아, 아시아 쪽의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동 지역의 튀르키예라든지 UAE, 그리고 최근 또 폴란드라든지 러시아 이런 바이어들도 계속해서 대구로 좀 참가를 한 전시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들 전시회가 대구 경북 섬유 산지 중심의 의료용의 어떤 직물 중심의 전시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첨단 융복합이라든지 리사이클, 바이오, 생분해라든지 이런 탄소 중립에 편성을 해서 새로운 소재들을 범위를 넓히고 있고 그중에 특히 이제 섬유 패션 산업이 이제 디지털이라든지 스마트,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능과 합류를 해서 새로운 마케팅 전시회를 보이고 있고 흔히 말해서 직물 전시회에서 이제는 플랫폼형 전시회로 지금 하나의 좀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섬유 산업에 관심이 꽤 있는 편이어가지고요. 플래카드 붙어 있을 때부터 가봐야지 했는데 아직 못 갔습니다. 전시회 네. 많은 분들이 찾으셨죠. 그러니까요. 토요일까지 열리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경품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전시 기간 동안 오전 11시와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2번씩 하는데요. 이 덕분에 이벤트 부스 앞부터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친환경 기반 조성 또 디지털 전환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죠. 그래서 관련 부스 담당자들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친환경 섬유 소재를 만들어서 이제 다양한 의류 소재나 원단으로 이제 적용시키고 있는 업체고요. 저희 섬유 소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버려지는 페트병을 가지고 저희가 그 소재를 만들고 있고요. 물병이라든가 이런 걸 재활용해서 섬유로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소재가 옷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은 좀 궁금한데요. 버려진 페트병을 저희가 쉽게 말씀드려서 녹여가지고 솜 형태로 만듭니다. 그 솜 형태로 다시 이제 원단 업체라든가 부직포 업체, 다양한 이제 저희 공급 업체로 보내면 그쪽에서 신발용 부직포 또는 이제 원단용 실을 짜고요. 또 이제 이불 안에 들어가는 이제 충전재로도 사용이 되고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비는 면에 직접적으로 프린팅하는 장비고요. 안료 나름이기 때문에 기존의 염료 나름에 비해서 프린팅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가지고 아마 시장 경쟁력이 훨씬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단계가 줄어드는 만큼 에너지 소비나 이런 측면에서도 좀 좋을 것 같아요. 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이 지속 가능성이랑 친환경적인 거기 때문에 프린팅 프로세스를 줄여줌으로써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에 부과되는 부담도 훨씬 더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비즈니스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프린팅에서 디지털 프린팅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저희가 그런 도움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만든 옷. 요즘은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도 많이 높아져서 이런 소재들이 또 인기를 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합의를 한 것 같아요. 네. 많이 깨달으신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관심이 판매로 바로 이어지진 않고 있고요. 또 친환경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박람회 참관객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영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임선영이고요. 평소 학교 소재 수업에서 배웠던 회사들이나 그런 소재들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싶어서 오게 되었고요. 확실히 요즘에 약간 꾸안꾸러고 편한 옷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면이나 그런 소재로 이제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옷을 만드는 게 너무 좋았고요. 그 제품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거는 생각보다 저희 같은 학생들이 참여하기엔 조금 좀 어렵거나 설명이 부족한 게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유진입니다. 원래 소재에 관심이 좀 많아서 찾아왔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폐어망으로 만든 그런 소재인데 나중에 수영복이나 기능성 옷 만들 때 써보고 싶었어요. 이런 박람회 같은 게 조금 더 자주 개최되고 지방에서도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호지윤입니다. 여러 번 참여하면서 미리 사전 등록돼 있던 번호로 사전 등록 연락이 와서 이번에도 역시나 오게 됐습니다. 제 관심이 일반적인 섬유 가공 공정 과정에서 친환경 섬유 산업으로 관심이 가다 보니까 그쪽이 더 중점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환경을 생각해야 하는 시대니까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친환경 산업에 대해서 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섬유산업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이번 박람회는 오는 4일까지 엑스코 서관 1, 2홀에서 열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구 근대역사관이 주한미군 눈에 비친 대구 사진전을 엽니다. 과거 대구 비행장에서 근무한 주한미군의 유족이 기증한 사진을 소개하는데요. 1950년대 대구의 거리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을 전시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 부탁드릴게요. 3월 3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